안녕하세요. 분석왕 김프로TV의 김프로입니다. 오늘은 현재 발매 중인 승부식 64회차의 해외 축구 6경기 분석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영상 보시기 직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아탈란타는 토리노의 전술적인 기조는 비슷합니다. 다만 중앙을 쓰는 능력치에서 아탈란타가 우위에 있습니다. 공격형 미드필더의 창조성도 더 좋고 특히 크로스가 올라오는 상황에서 중앙 세부 전술이 더 유려한 쪽이 아탈란타입니다. 다만 토리노를 상대로는 의외로 난전을 잘 허용하는 편인데 스칼비니가 피지컬이 좋은 상대 자파타를 잘 막지 못하는 경우가 지난 0대3 패배에서도 드러났던 모습이었습니다. 토리노는 측면 공세가 잘 통하지 않는 이유는 애초에 이게 플랜 A가 아니었기 때문이며 감독도 상당히 공격적으로 중원을 쓰고 싶어 하지만 이선 자원들의 뎁스가 부족해서 측면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자파타의 피지컬이 아직은 세리에2에서 살아남을 정도는 된다고 하지만 전성기가 지난 나이로 인해서 기복이 상당히 있는 모습입니다. 아탈란타가 토리노와 전술적으로 보면 중앙을 쓰는 능력에서 더 우위라고 판단할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 물론 토리노의 주포 피지컬을 스칼비니가 잘 막지는 못하는 경우가 잦아서 한 골 정도의 실점은 허용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은 상황이긴 하겠습니다. 아탈란타 승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나폴리는 상대의 선수비 후역습을 타파하기 위해 총 공세를 펼칠 듯하겠습니다. 다만 오시멘의 부상 가능성으로 후비차, 폴리타노, 라스파도리로 판을 짤 듯하겠습니다. 다만 오시멘의 빈자리를 여실히 느끼며 상대 밀집 수비를 제대로 타파하지 못한 채 대량 득점으로 향할 가능성은 떨어질 듯하겠습니다. 더군다나 높은 라인 유지에 의해 실점할 가능성도 열어두는 게 좋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레체는 크르스토비치, 피콜리, 우딘 등 1, 2선 자원의 단기 득점 페이스가 좋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다만 나폴리가 상대 전력과 관계없이 꽤 높은 확률도 실점을 허용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레체도 득점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올 듯하겠습니다. 다만 상대도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총공세를 펼칠 가능성이 높고 근래 레체도 꽤 실점 관리 능력이 떨어진 것을 보았을 때 근소한 차이로 패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나폴리도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1, 2선을 갖췄고 레체도 높은 라인을 노린 역습 한 방으로 승점을 곧잘 따냈던 전력입니다. 즉, 두 팀 모두의 득점 가능성을 열어두는 건 맞겠습니다. 다만 홈 이점도 가지고 있고 공격진 차이는 어느 정도 나는 상황이기에 나폴리가 대량 득점으로 이기는 가능성보단 근소한 한 골차 승리를 가닥 잡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나폴리 승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엠폴리는 우디네세와의 경기에서 무승부 이하의 결과를 거두면 잔류에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엠폴리의 득점력이 상당히 부진하며 로마와의 체급 차이도 상당합니다. 또한 로마가 UCL 진출을 위해 매우 공세적으로 경기를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엠폴리가 강호들의 공격을 잘 제어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AS 로마는 다득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탈란타와의 골 득실 차이가 크기 때문에 공세적으로 경기를 펼치고 다득점을 노려야 합니다. 로마의 피지컬과 중원에서의 공소유 능력이 향상되어 있으며 특히 엠폴리와의 경기에서는 공격에서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기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S 로마가 이 경기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팀 모두 승리해야 할 이유가 있으며 라인을 끌어올리고 공세적으로 경기를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로마가 엠폴리를 압도하는 전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실제로 공격력에서의 차이가 상당합니다. 따라서 로마가 이 경기에서 우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AS 로마 승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프로시노네는 주로 공격을 중심으로 한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등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수비를 강화하고 공격성을 줄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인테르를 상대로 5골을 실점한 경기를 제외하고는 무실점 경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디네세의 수비력도 무시할 수 없으며 프로시노네가 승점 1점만 따내도 잔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에서 프로시노네가 공격적으로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디네세는 큰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프로시노네가 공격을 강력하게 펼치지 않는 한 우디네세도 크게 움직이지 않고 점수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디네세는 공격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비적인 전략을 채택하여 승점 1점을 확보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두 팀이 공격적인 경기를 펼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프로시노네와 우디네세가 서로 한 골씩을 나눠 가지면 잔류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엠폴리가 로마와의 경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두 팀이 스코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경기가 상당히 조용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승부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엘라스 베로나는 인터밀란을 상대로 매우 약한 편입니다. 이전 18경기 동안 한 번도 승리를 기록한 적이 없는 데다가 재정난으로 선수들을 팔아치운 이후 전력 차이는 더욱 커졌습니다. 최근에는 피오렌티나와 같은 강호들을 상대로는 일부 호조를 보이기는 했지만 이미 잔류가 확정된 상황에서 리그에 대한 동기부여가 크지 않습니다. 인터밀란은 밸런스가 매우 좋습니다. 리그에서 최다 득점과 최소 실점을 모두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테르의 단점 중 하나는 지공 상황에서의 플레이가 속공에 비해 약간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수비를 강화하면서 공간을 줄이는 상황에서는 공격진도 효과적으로 활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력 차이가 크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인터밀란이 여전히 유리합니다. 인테르의 밸런스를 신뢰할 여지가 있으며 엘라스 베로나가 엄격하게 수비를 배치해도 인테르의 득점력이 약간 미진할지라도 여전히 인테르가 우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터밀란 승을 추천드립니다. 라치오는 동기부여와 전력에서 모두 앞서고 있습니다. 이 매치를 통해서 UEL 진출권을 가져가는 것을 노리고 있기 때문이며 사실 사리 감독 시절에도 라치오가 사수올로를 상대로는 강했던 편이긴 했습니다. 특히 중앙에서의 두터움에서 사수올로를 압도했기 때문에 사수올로의 수비진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것이 가능했던 전력입니다. 3-4-2-1로 바꾸고 나서는 이선의 플레이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사수올로는 칼리아리에게 지면서 결국 강등이 확정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리그에서 별다른 동기부여가 없는 상태입니다. 특히 3명의 미드필더들이 중원을 장악하는 능력에서 별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고 이 때문에 수비진이 늘 부하를 심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인테르나 밀란 상대로 측면 역습으로 골을 기록하는 것으로 응수하기는 했는데 베라르디도 없는 상황에서 공격의 활로가 제한될 수 있음은 감안해야 하겠습니다. 라치오가 전력과 동기부여에서 모두 앞서고 있습니다. 사실 라치오가 늘 중앙 전력에서 사수올로를 압도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사수올로를 상대하던 전력이기도 했습니다. 라치오의 핸디 승리까지 과감하게 노려볼 수도 있을 듯하며 사수올로의 수비나 중원 장악력이 올 시즌에는 세리에 A에서 버티기에는 역부족이었던 면모가 강했습니다. 라치오 승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경기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추가적인 선수들의 부상 현황 및 복귀 현황은 커뮤니티와 댓글을 통해서 공지할 예정이며 보시는 분석이 여러분들의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경기 정보와 예상 라인업을 토대로 한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꼭 하단의 고정 댓글을 클릭하셔서 분석 자료 공유방에 오셔서 필요한 정보와 조합을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전하면서 오늘의 분석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